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런 날씨를 좋아합니까? 네, 저는 이런 날 좋아합니다. 왠지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햇빛 쨍쨍한 날보다는 이런 날이 그러니까. 뭔가 좀 가라앉고 약간 그 타고 나는 거겠죠. 단지 성장 과정만은 아닌 것 같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감성 타고 나는 것 같아요. 햇빛 쨍쨍하고 이런 날은 별로예요? 그렇죠. 눈부시고 덥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뭔가 구름이 좀 낮게 깔리고. 네. 물론 그러다 가끔 햇빛 나면 좋긴 한데. 네. 약간 비도 오고. 야, 그 김세윤 씨는 네. 영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네요. 아, 딱인데. 그래서 제가 영국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영화도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국 회사 영화 좋아하니까. 네네. 그쪽 성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는 뭐 영국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저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늘 힘들 것 같아요. 그쪽은 뭔가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예쁜데 네. 제가 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이게 지난주 개봉작인데요. 이번 주 개봉작이 아닌 지난주 개봉작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번 주 개봉작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예매율 90%가 넘었대요. 오호.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개봉도 하기 전에 예매만으로 100만 명을 넘게 생겼거든요. 어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에 표를 사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어벤져스의 표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영화들은 뭐 개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거의 어벤져스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 주말인가요? 제가 SNS에 뭘 올렸냐면 영화 포스터 2개를 올리면서 해일이 와도 조개를 줍는 것이 진정한 애호가의 길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벤져스라는 해일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개를 죽였다. 벽에 슬프네. 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때 올린 영화 사진 2장이 뭐냐면 한 장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판타스틱 우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이 뭐냐면 지난주에 같이 개봉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콜럼버스. 제가 이 두 편의 영화를 그 헤일이 와도 조개를 줍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쓰면서 해시태그로 뭐라고 달았냐면 진주 품은 조개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냥 조개가 아니라 제 눈에는 그래도 진주를 품은 조개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판타스틱 우먼에 밀려서 미처 소개를 못했던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콜럼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네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영관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예매율 90%가 넘는 어벤져스가 거의 모든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서 네, 우리가 영화를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처음에 극장 한 곳 스크린이 10개가 생기면 10편을 볼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영화 한 편을 10군데서 보게 되리라고는 그때는 미처 몰랐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뭐 어떻게 또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근데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건 일종의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권한 보호이기도 하고 네네. 선택권 존중이기도 하고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저는 어느 비율 이상의 스크린을 한 영화가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를테면 네. 독과점 금지하고 비슷한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마지노선 정도로 어쨌든 최소한 정도라도 가령 뭐 절반 이상은 차지하지 못한다거나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상영관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상영하고 있고 혹시 극장에서 놓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다른 그 경로로 공개됐을 때 보시라고 네네.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콜럼버스라는 제목부터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네.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콜럼버스 아니고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찾아보니까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어차피 네. 그게 콜럼버스에서 따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에 꽤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콜럼버스라는 도시이고요.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많은 그 영화 전문가들은 기본 그 갖고 있는 교양과 소양이 되게 폭이 넓으셔서 네. 본인이 원래 잘 알고 있던 게 영화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영화 덕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가령 뭐 어떤 뭐 음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잘 모르다가 영화 덕분에 알게 되고 괜히 좀 똑똑해진 기분이 드는 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건 역시도 제가 사실 건축의 문외한이거든요. 물론 건축 관련 책을 몇 권 보긴 했지만 근데 이 콜럼버스라는 영화는 건축을 소재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간 작품이고요. 그 건축을 풀어가는 영화의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콜럼버스라는 도시이고 이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찾아보니까 그 현대 건축의 메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어허. 실제로 굉장히 인디애나주의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도시에 유명한 건축가들의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건축을 아시는 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이것만으로도 혹시 관심을 가지실까봐 엘리엘 사리넨, 에로 사리넨 부자고요. 그다음에 I.M. 페이, 데보라 버크 뭐 이런 처음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건축을 아는 분들께는 나 그 사람 아는데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건축물이 모여있는 이 작은 도시에 네. 한 남자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는 한국인이고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한국인 교수가 쓰러지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바로 그 건축학계의 유명한 한국인 교수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 존조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연기하는 진이라는 이 한국인이 네.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으니까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콜럼버스라는 도시에 오면서 시작이 되고요. 콜럼버스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케이시라는 여성과 우연히 만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얘기가 풀려갑니다. 네네. 근데 이 케이시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재 자기가 사는 삶이 이렇게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은데 외롭기도 하고 어디 좀 기댈 곳을 찾기 힘들던 어떤 시절에 정말 거짓말처럼 우연히 건축물 하나를 빤히 보고 있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거죠. 그 영화 속의 케이시의 표현을 빌리면 평생 살던 이곳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이 이 콜럼버스란 도시를 직접 여행하고 와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구상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영화 속의 케이시는 어떤 건축가의 건물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던 시기에 영화 한 편을 보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뭔가 좀 그 위로를 받는 느낌, 그리고 뭔가 흔히 말하는 신미안이라는 거 있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에게 영화라는 매체가 그런 경험을 선사했듯이 케이시라는 여자에게는 현대 건축물이 그런 경험을 선사했다는 설정화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뭔가 울듯 말듯한 표정을 짓는 케이시의 표정이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점에서는 되게 힘든 삶을 사는 케이시지만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을 어쨌든 발견했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네. 일단 독특하네 뭐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성장한 감독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이겠군요. 예. 네, 근데 본명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명으로 활동하는데 예명이 코고나다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하거든요. 아버지가 코를 많이 고셨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음악을 듣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고나다. 코고나다? 네. 예, 코를 골면서 자는 걸 보고 피곤하다 하고 코를 곤다 이거 합성어 아닐까요? 하지만
뜻밖의 이유로 만들어낸 예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명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을 듣죠. 네, 음악을 사실 듣는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영화의 음악이 마땅치 않아서요. 정말 오늘 1차원적인 선곡을 골랐습니다. 첫 곡은 예. 이거 거스터라고 읽어야 되죠. 제가 한동안 이거 구스터라고 읽었는데 네. 구스터인지 거스터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발음교 찾아보면 알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밴드 그냥 구스터라고 할게요. 구스터의 Architects and Engineers. 건축가와 기술자들. 네. 그냥 뭐 제목이 그래서 골랐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Architects and Engineers 듣겠습니다. 네. 거스터의 Architects and Engineers. 네. 이게 사실 발음교가 이거거든 산. 네. 근데 사실 이 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의 어도 아니고 네. 아도 아니에요. 네. 그 중간 정도로. 예. 자, 처음에 누구한테 이 밴드를 소개받을 때 구스터로 소개를 받아서 그들을 한동안 계속 구스터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거스터라고 쓰신 포스팅이 있어서 아니, 거의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발음되면 이 단어는 뭐 앞에 뭐가 오든 뭐 자음에 어떤 게 와도 네. 예, DUST면 더스트가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네.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노래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영화를 만든 한국인 감독. 국적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으니까요. 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감독이죠. 코고나다. 코고나다가 왜 코고나다가 되는지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건 사실 이 영화의 어떤 형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썬댄스에서 상영됐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사가 뭐냐면 일본 영화 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였어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분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세계 영화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오즈 야스지로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수많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 이름이 노다 코고예요. 노다 코고. 네, 그래서 이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하. 그 영화의 각본가인 노다 코고의 이름을 이렇게 살짝 코고를 따왔군요. 네, 그래서 노다 코고를 한번 뒤집었겠죠. 그래서 코고 노다에서 코고 나다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코고 나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이거 그 동영상 사이트에 코고 나다라고 치시면 KOGONADA 이렇게 코고 나다로 치시면 이 사람이 원래 이 영화가 데뷔작인데 영화 만들기 전에 영상 작업을 하던 그 유명한 작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상 작업을 재밌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이런 영상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던 사람이 건축으로 유명한 콜럼버스를 한번 여행 갔다가 와서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에 오즈 야스지로 같은 영화를 보고 삶의 위안을 얻고 뭔가 예술을 바라보는 신미안을 키우게 된 그 이야기를 건축에 빗대어서 이제 풀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쓴 시나리오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지면이나 이런 데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거기에 나왔던 표현 하나가 이 영화 덕분에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네. 그 표현이 뭐냐면 슬픔을 아는 것이 건축을 이해하는 선행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꼭 건축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과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슬픔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네네. 슬픔을 알아야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축을 통해 풀어가는 영화가 콜럼버스라는 작품입니다. 야, 우리 집에 사는 애는 꼭 보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건축 전공인데. 예,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재밌게 보실 거예요. 네. 전 덕분에 이 영화 덕분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네네. 재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예, 방금 말한 사실 이 음악을 틀려고 얼른 그 책 얘기를 한 거고요.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 중요하게 쓰인 영화 중에 한 편이 500일의 썸머에서 네. 주인공 톰도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란 책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노래 중에 도브스의 There Goes the Fear 이걸 준비했습니다. 비둘기들 아니에요. 네. 발음이 dove예요. dove. Doves. 네. doves. 예. 이 노래 좋아요. 근데 조금 예전에 길지만 이거 우리가 이런 비슷한 비누가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도우브 그랬는데 이게 예. 아, 맞다. 우리 여기 28분이라고 막 자동으로 뭐 넘어가 그거 없어졌죠. 없어요. 예. 아, 아까부터 마음이 급해갖고. 왜냐하면 두 번째 곡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이 단어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안 나고 프린스 노래 때문에 다시 확 각인된 거예요. When Doves Cry 때문에. 네. Doves. Doves. 네. There Goes the Fear.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